서울 연탄은행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밥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에서는 서울 남부 보훈지청과 협력해 국가유공자 가정을 위한 설맞이 찾아가는 보훈 유문활동이 전개됐습니다. 평일이면 비어있던 서울 강남의 한 교회 공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키즈카페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또다시 한국인 선교사가 체포되며 종교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와 세무법인 창이 MOU를 맺고 세무 관련 콘텐츠 제작과 선교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연탄은행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밥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유공자와 보훈가족 7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전하며 그들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판을 채운 떡만둣국과 육전, 푸짐한 식사가 준비됩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마련한 따뜻한 한 끼 보훈밥상. 명절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우리 보훈가족 어르신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좀 따뜻한 설맞이를 좀 맞이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떡국도 준비하고 또 감사한 건 이제 국가보훈부하고 연탄은행이 정말 보훈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마친 뒤엔 방한용품과 선물이 전해졌고 거동이 불편한 보훈가족을 위해 도시락도 준비됐습니다. 예우의 마음을 담은 이 자리엔 국가보훈부도 함께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아들, 딸들이 세계에 나가면은 선진국 국민 대우를 받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게 맞지만은 더 마련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남게 될 배우자들을 위해서 뭔가 예산 조치를 하자는 게 이날 함께한 70여 명의 유공자들은 한자리에 앉아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답에 고맙다는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오면 또 같은 유공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도 하니까 나이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그냥 국가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 이번 보훈 행사는 부산과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의 연탄은행에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사회적 여유가 줄며 나눔의 손길마저 위축되는 기부 한파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는 교계의 섬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남부보훈지청과 협력해 국가유공자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보훈 위문활동을 펼쳤습니다. 백성예술대 외식학부 학생들은 직접 만든 명절 음식 도시락을 참전 유공자들에게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사형제가 모두 참전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성예술대는 2015년부터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보훈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일이면 키즈카페로 변하는 강남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비어있던 교회 공간을 놀이시설로 바꿔 지역사회 돌봄에 기여하고 있다는데요. 보도에 정원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키즈카페. 실내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볼풀장에 뛰어들고 캠핑 텐트에서는 장난감 음식놀이가 한창입니다. 재밌어요? 기분 좋아. 일반 키즈카페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올해 1월 문을 연 강남 성흥교회의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 1동점입니다. 교회 2층 유휴공간 70평을 리모델링해 볼풀장과 블록존, AR 그림 놀이터 등 8가지 놀이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용료는 2시간에 3,000원으로 민간 키즈카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50명, 토요일에는 100명 가까이 찾을 만큼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번 오고 나더니 계속 오자고 할 만큼 해서 저는 어제도 오고 지금 오늘도 온 거거든요. 또 저는 다둥이라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되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활용도가 낮았던 교회 공간을 지역 아이들을 위해 내어주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학원은 너무너무 많은데
유치원 보내고 와서 아이들을 보낼 만한 그 취약 이전의 아동을 위한 시설은 너무 부족하다고. 교회에서 예배 공간이 필요한 공간은 4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회 봉사는 키즈 카페인 것 같아요. 교회는 강남구청과 10년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고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양측이 공동으로 예산을 매칭했습니다. 민간이 협력해서 지금 예산 절감 효과가 10년간 9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이제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교회 안에 있다는 점에서 더 안심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이번 사례가 저출산 시대에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욱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백광순 선교사가 구금된 지 2년여 만에 또다시 한국인 선교사가 현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국영 매체는 체포된 선교사가 어린이들에게 강압적인 교육을 하고 다른 선교사들의 불법 이주를 도왔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교계에선 러시아 당국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33년간 어린이 사역을 이어온 박태연 선교사가 지난달 15일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던 백광순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구금된 지 2년여 만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리아 노보스티 등은 현지 수사당국을 인용해 박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의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박 선교사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세뇌시켜 반러시아 사상을 주입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웠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계에선 이 같은 내용이 러시아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최근 박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선교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 활동과 무관하게 사역에만 전념해온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선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며 러시아의 종교 탄압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y are hiding tha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accusing Christians of evil intentions and by imprisoning Ms. Park instead of letting her return home after 33 years of genuine caring service to the people of Russia. 순교자의 소리는 또 박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 게시된 석방 청원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Urging everyone to sign it. Korean Christians, Korean citizens, anyone from around the world. We intend to deliver the petition to the Russian embassy. We'll also be supplying copies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한편 박 선교사는 구금된 지 약 3주 만인 지난 3일 한국 외교부가 파견한 영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박 선교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러시아 당국에 인도적 처우와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박 선교사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돼 가택 연금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69세 박 선교사는 체포 당일로부터 일주일 뒤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선교사가 소속된 어린이 전도협회는 1937년 미국에서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와 세무법인창이 MOU를 맺고 세무 관련 콘텐츠 제작과 선교 사육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세무정보 강좌와 관련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구티비 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상속, 증여, 근로소득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세무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세금 문제로 인한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따뜻하고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좀 전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납세자의 권익보호 이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청자들이 성도들이 또 혹시 세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들이 있다거나 또 그 TV에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무 정보들을 우리 세무법인 창에서 잘 소개해 주고
양 기관은 선교 사역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위원회가 전도와 양육 사례 발표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교회 모델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교회 소멸위기 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축적된 전도와 양육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찾아온 신도들을 잘 양육해서 정착시키고 우리 안에 쌓여진 경험들 자꾸 발굴하고 축적해서 비슷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최 측은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7차례에 걸쳐 우수 사례를 알리고 관련 영상을 교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주 남성교회가 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교역자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영화 신의 악단 단체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의 메시지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영화를 본다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북한의 그 실상 그리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경험하고 또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신의 악단은 북한 외화벌이를 위해 조직된 가짜 찬양단의 이야기를 통해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라우라 페르난데스 델가도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우파 여당인 국민주권당 소속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대선 승리 연설에서 이 선거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순종함으로 코스타리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자유, 생명, 가정을 소호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코스타리카의 민주적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인상 관보 개제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 등을 접촉해 한국 입장을 전달했으며 다음 주 추가 협의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관보 개제가 진행될 경우에도 실제 적용 시점을 법안 처리 이유로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를 지시한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녹취에는 이희자 근우회장과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지검장에 접촉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과학기술 인재 대체복무 확대와 국내 연구부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군을 첨단 장비 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복무가 전문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과학기술 인재 해외 유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도입이 노동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기술 발달을 막는 게 아니라며 노동 영향 평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지침 폐기 투쟁에 집중하고 3월부터 원청 교섭 쟁취 투쟁에 나서 7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 청년이 청년층의 약 5%인 53만 7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은 17.8%로 취업 청년의 6.6배이며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 확률이 급증해 구직 42개월 차인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을 벌여 2만 6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거점 조직원 127명을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운영해 11만 7천여 건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현지 시간 6일 오후 8시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개막합니다. 이탈리아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며 조화를 주제로 펼쳐지는 개회식에는 머라이어 캐리, 안드레아 보첼리 등이 참여합니다. 선수 71명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3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작년 9월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됐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정권 실세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하루 3,000명 추방을 목표로 대규모 단속을 주도했으며 트럼프는 주변에 밀러가 너무 나갔다고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가 현지 시간 5일부로 만료되면서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양국 핵무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의무도 없다고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진정한 군비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안보의 중대한 순간이라며 양국의 후속 협정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4일 2개월 만에 전화 회담을 갖고 대만 문제와 무역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은 중국 영토라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신중히 처리해달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 우려를 존중한다며 양국 관계 안정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현지 시간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립니다. 당초 튀르키예에서 열기로 했던 회담은 이란의 장소 변경 요청으로 좌초 위기를 겪었으나 미국이 수용하며 성사됐습니다. 이란은 핵 문제 논의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탄도미사일과 대리 세력 지원 문제 논의를 요구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영하 12도 안팎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대구와 제주 5도, 부산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회 유휴 공간을 지역에 개방하며 이웃과 일상을 나누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작은 실천을 통해 사랑과 연대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더욱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